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들이 울산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잇따라 울산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UBC 특별대담에 출연해 대선 전략도 밝혔습니다.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은어가 북구 동천강에서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북구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택시기사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몰다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 실태 취재했습니다.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은행의 허술한 방범 실태를 고발합니다. 울산 해안에 해파리떼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서객 73명이 해파리에 쏘이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해양 레포츠 센터 건립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됩니다. 해양 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한국과 브라질의 올림픽 축구 준결승전을 앞두고 벌써부터 응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는 26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울산 경선을 앞두고 손학규, 문재인 후보가 울산에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UBC 특별대담에도 출연해 정치 철학과 대선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해주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손학규 후보는 현대자동차 노사를 차례로 만나 노동계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이번 대선 슬로건으로 하게 된 데는 가장 중요하고 시발이 된 것이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당원 간담회에서는 자신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동구 성바오로 성당을 찾아 울산의 첫 대리구장인 양요셉 신부를 만나는 등 종교계 인사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2002년 노풍의 진원지인 울산 경선에서 승리해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며 산업기술박물관 유치 등 지역 공약으로 울산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분도 울산 경선에서 이렇게 이기는 후보가 초반에 판세를 장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울산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선택을 받아서 특히 두 후보 모두 UBC 울산 방송의 특별 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대선 후보로서의 정치 철학과 함께 자신의 장단점까지 털어놓는 진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학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출연한 UBC 특별 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는 오는 11일과 12일 오전에 각각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세균 후보가 오는 9일, 김두관 후보가 오는 10일 울산을 방문하는 등 오는 26일 울산 지역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울산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은어 수십 마리가 동천강에서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구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명한 물 밑에 은빛 물고기들이 죽어 있습니다. 강바닥 여기저기서 폐사한 은어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몸길이 15cm가량의 다자란 은어 수십 마리가 동천강 중류에서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살아가지고 이렇게 가려고만 비실비실 거리는 고기도 있고 죽어가지고 완전히 널브러진 고기도 있고. 맑은 물에서만 사는 은어의 떼죽음을 놓고 원인이 분분합니다. 먼저 얼마 전 5km 떨어진 동천강 상류에서 유출된 기름띠가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무더위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어는 수온이 24도 이상 지속될 경우 단시간 내에 집단 폐사할 수 있는 어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얕은 수심도 또 다른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낚시꾼들의 불법 행위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대피나무도 있고 산에서 나무 뿌리 갖다 찌서 한다 하더라고. 빌리피치요. 북구청은 집단 폐사한 은어를 수거해 시로 채취와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태화강과 동천강이 1급수임을 증명하는 은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장면입니다. 택시기사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몰다 결국 사망사고를 냈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4차례나 있는데도 택시를 몰다 또 사고를 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오토바이 뒤로 택시 한 대가 달려옵니다.
신호등에 가까워지는데도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높이더니 그대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화면으로 다시 살펴봤습니다. 앞에 오토바이가 멈춰서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몹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1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사고 당시 택시기사 39살 김모 씨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택시 영업을 하던 도중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신 채 그대로 택시를 몰았습니다. 특히 김 씨는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또 택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받은 서류는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저희가 받는 서류는 무상운전면제라고 이게 사고도 할 거 없어요. 사고를 낸 택시 회사는 내년부터 모든 택시의 보험료가 100% 오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대중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업택시 운전 피의자뿐만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영업주에 대한 입건 및 조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택시회사 대표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영업이 끝난 은행의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찾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은행 업무가 끝나면 방범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시간 한 은행의 365 코너. 20대 남자가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돈을 인출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합니다. 70만 원을 챙긴 이 남자는 200만 원을 더 인출하라고 위협하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자 재빨리 달아납니다. 21살 권모 씨가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권 씨가 범행을 저지른 은행 365 코너입니다. 이곳의 경우 저녁이 되면 주변 상가들이 모두 문을 닫아서 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깁니다. 은행 업무 시간이 지나면 청원 경찰조차 없어 무방비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권 씨는 빼앗은 70만 원 중 40만 원을 주고 경기도까지 택시를 타고 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더워서 에어컨 반해놨을까 들어갔는데 사람들 들어와서 돈 뽑는 걸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이거 함께 하면 괜찮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혼자 가시지 마시고 동행하시든지 아니면 시내에 번잡한 곳, 사람 막내가 많은 곳에서 현금을 찾아가. 권 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가석방된 지 20일 만에 강도 행각을 벌이다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로 해양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울주군이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해양 레포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기본 계획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도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달리는 모터보트, 공중에 떠올라 스릴을 만끽하는 플라이피시, 풀장에서 미끄럼도 타고 친구들과 어울려 물장구를 치며 어린 시절 추억을 쌓습니다. 세계 윈드서핑 대회를 계기로 해양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기 시작한 울주군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바닷가에 놀러와서 바나나 보트도 타고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해양 스포츠 대중화 추세에 맞춰 울주군은 진화 일대에 해양 레포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용역에 들어가 기본 설계와 부지 보상을 거쳐 내후년에 공사에 착수합니다. 울산 지역 해양 스포츠 활성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해양 레포츠 센터는 오는 2015년 9월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장비 보관장과 스킨스쿠버 교육장, 모터보트 면허 시험장을 갖춘 해양 레포츠 센터 인근에는 유스 호스텔과 오토 캠핑장도 조성됩니다. 이 같은 다양한 해양 레포츠 시설이 갖춰지면 진화는 사계절 해양 관광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해양 레포츠 대중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해양 레포츠 센터를 건립해서 진화 일대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양 레포츠 관광 메카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해마다 세계 윈드서핑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는 울주군이
해양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올림픽 사상 첫 4강 진출에 성공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내일 새벽 3시 45분 브라질과 결승 진출을 다투면서 밤샘 응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울산에서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다른 도시와 달리 거리 응원전이 열리진 않지만 찜질방과 호프집 등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준비해 응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당수 시민들은 새벽에 일어나 경기를 볼 것으로 예상돼 내일은 새벽부터 집집마다 응원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16일 동안 이어진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더위와 관련된 울산의 기상 관측 기록이 상당수 경신됐습니다. 울산 기상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13번의 열대야가 발생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밤을 보냈으며 8일간 열대야가 계속돼 지난 2001년 역대 최달 기록과 같았습니다. 또 같은 기간 울산의 낮 최고 기온 평균은 34.2도로 평년 기온 28.7도보다 5.5도나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울산 해안의 해파리떼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금까지 73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지난달 27일 처음 피해가 신고된 이후 73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해파리를 보면 바다에서 나온 뒤 구조대원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 해안은 수온 상승으로 25%이던 해파리 출현율이 최근 60%대로 늘어났고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 출현율도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전국적인 전력 수급 비상 상황을 감안해 도로 전광 표지판 가동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인 도로 전광 표지판 운영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1시간 줄이고 전력 위기 단계가 높아지면 가동을 중지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탄력 운영으로 시간당 163kW를 절약해 가정용 형광등 8천여 개를 끄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내일부터 6일간 또다시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휴가 기간 회사에 요구한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일 오후 1시부터 주야간 2시간씩, 모레는 3시간씩, 10일과 13일, 14일에는 4시간씩, 17일에는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해 집중적인 대화가 필요한 시기에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피해와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자원봉사 점수를 미끼로 일선 학교에서 폐휴대 전화를 수거한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단체가 폐휴대 전화 수거 캠페인에 대한 일반적인 협조를 요청해 놓고는 일선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자원봉사 점수를 주겠다며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관계자가 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3년에 걸친 이 단체의 협조 요청 공문에 대표로 적힌 김모 씨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경찰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주군이 하천 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KCC 언양 공장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KCC 측이 유예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KCC 측은 오늘 울주군을 방문해 현재 TF팀을 구성해 공장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며 건축물 사용을 중지하면 당장 수출 선박용 보온 단열재 생산이 차질을 빚는 만큼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울주군은 KCC 언양 본장에 불법 건축물 10개의 사용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 일광면 육군 초소 앞 50m 해상 갯바위에서 기상 와커로 고립된 낚시객 4명이 울산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김모 씨 등 4명은 고무보트를 타고 갯바위로 이동해 낚시를 하던 중 고무보트가 파손되면서 고립됐다가 3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모텔에 침입해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29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남구의 한 모텔에서 객실 열쇠 뭉치를 훔쳐 자고 있던 36살 김모 씨의 객실에 들어가 1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아파트 식용유 수거통에서 폐식용유를 훔친 혐의로 65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재활용 비누 제작 공장에 팔기 위해 중구 약사동의 한 아파트에 비치된 수거통에서 폐식용유 8리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불륜을 의심한다며 서로를 폭행한 33살 김모 여인과 39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거하는 사이인 이들은 어젯밤 9시 50분쯤 북구 헛개동의 한 빌라에서 이 씨가 직장 동료와 SNS를 주고받는 김 여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구청의 지역 대표 음식 브랜드인 고래밥상이 특허청 상표 출원을 마쳤습니다. 범고래 밥상과 고래밥상, 그리고 아기 고래밥상 등 4종류인 고래밥상은 18가지의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1월 상표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연구팀이 선박이 파도에 부딪히거나 다른 선박과 충돌했을 때 침몰을 늦추는 선박 설계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조선해양공학부 이주성 교수 등 연구팀은 3년의 연구 끝에 선박이 파도나 선박과의 충돌에서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설계법을 개발했으며 연구 결과는 일부 성급협회 설계 기준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 울산시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가 오늘 남구 종합체육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배워서 나누자를 주제로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캠프에는 초중고 학생 4천여 명이 참가해 장애와 노인 체험, 다문화 체험 등을 하며 자원봉사의 참뜻을 되새기게 됩니다. 울산지방 16일 만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성경 캐스터, 이제 폭염이 완전히 지나간 건가요? 네, 아직까지 한낮으로는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폭염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지난달 23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후로 16일 만이죠. 오늘 폭염주의보가 드디어 해제됐습니다. 이제 더위로 인한 걱정 한시름 덜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31.4도를 기록했고요. 내일은 30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도 낮더위는 있겠지만 크게 무덥진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은 강릉 지역까지 모두 맑겠습니다. 폭염도 계속되겠는데요. 한낮 기온 대부분 34도까지 오르겠고 강릉은 29도로 무덥지 않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로 내륙 지역은 33도를 웃돌겠고요. 제주는 29도에 머물겠습니다. 영남지방 대체로 구름 많은 하루가 이어지겠고요. 대부분 30도 안팎으로 더위가 많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밀양은 33도로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는 한낮으로 29도 안팎에 머물러서 큰 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